만렙 AM 71쪽의 유리함수에 관련된 이야기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뜻 여기서부터 갑니다. 유리함수의 뜻은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특히 fx가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주어져도 이 함수는 다항함수인데 유리함수 중에서 다항함수. 크게 유리함수가 있고요. 이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유리함수라고 하는 저 범위 안에 유리함수라는 범위 안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들어가. 우리가 이제 앞에 유리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y는 fx에서 요 fx 자리에 유리식이 오면 되는데 그 유리식의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다항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분수식이 올 수 있습니다. 분수식이 올 수 있는 거지.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b분의 a 이렇게 썼을 때 여기 a하고 b 자리가 다항식이 오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 b의 자리에 오는 게 그냥 숫자, 상수가 오면 걔는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의 2x 플러스 1, 뭐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오면 이게 분모에는 x를 포함하지 않잖아.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은 분모에 1은 쓰지 않을 거니까 그냥 2x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얘는 그냥 1차 다항식인 거야. 1차식인 거야. 1차식. 따라서 이거는 1차 함수죠. 다항함수 1차 함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1차식인 거고 1차식이 들어있는 1차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가. 분수식은 분모가 상수가 아니라 뭐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뭐 2x 플러스 3분의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분수식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유리식이라는 범위 안에 다항식도 있고 분수식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분수식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식들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부분분수로 나누고 이런 연습을 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거야. 숫자로 표현되게 되면 얘는 사실상 우리 이 분수를 앞에 것과 뒤에 것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1차식 형태가 나오게 되죠. 뭐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다항식이 우변에 오면 저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 부를 거고, 그리고 분수식 형태로 주는 건 분수함수라고 부를 건데, 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우리는 합쳐서 전체를 다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그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 단원에서 다루는 건 뭐 1차 함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1차, 2차 함수 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다항함수 말고 분수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분수함수 위주의 이야기를 할 거다. 분수함수 위주의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유리함수의 안쪽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유리함수냐 아니냐, 그리고 유리함수 중에서 다항함수냐 분수함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분수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분모에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27번부터 31번까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얘가 유리함수냐 분수함수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다항식이 왔어 우변에 이 fx 자리에 다항식이 오면 그럼 다항함수가 되는 거고 분모에 x를 포함하는 분수식이 왔어 그럼 이때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마무리해 버릴까요? 그러면 27번은 분모에 x가 있어요. 27번부터 31번까지 있는 건 전부 다 유리함수예요. 전부 다 유리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건 다항함수고 어떤 건 분수함수다라고 용어를 정리할 텐데 27번 같은 경우에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얘는 분수함수 28번 얘는 분모에 x가 없잖아. 분모가 상수 4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다항함수 29번 5x 더하기 4분의 3은 얘는 다항함수 30번 x분의 3 분모에 x 있잖아. 얘는 분수함수 31번 x제곱 더하기 2x분의 x 플러스 3 분수함수 분모에 x가 있으니까요. 그치?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제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단원의 이름이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다루는 건 저 유리함수에 들어있는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주로 할 거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리함수라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 분수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유리함수 중에서 분모에 x를 포함할 경우에 정의역에 제한사항이 생겨요. 이 유리함수, 분수함수, 유리함수 중 분수함수의 경우에 분수함수의 정의역 얘가 분수기 때문에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자리에 어떤 게 와도 좋은데 딱 하나만 안 돼요. 얘는 x가 0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x가 0이 아닌 인 실수. 이게 정의역이 돼야 되죠. x는 0이 아닌 실수가 정의역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더 정확하게 이게 정의역이니까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x바 x는 0이 안 되는 실수를 우리는 요놈의 정의역으로 잡을 수 있다. y는 x분의 1 y는 x 더하기 4분의 1 y는 x 더하기 4분의 3 이게 y 있어.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는 x바 x가 분모가 0이 안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4가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 요걸 갖다 정의역으로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 빼기 6분의 분자가 x 플러스 1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바 x는 6이 아닌 6이 되면 안 되죠.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돼요. 6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2차식으로 올 수도 있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여기 분자가 2 이렇게 왔어. 앞에 마이너스도 붙어 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먼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얘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0이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2하고 x는 2가 돼요. 근데 분수함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2는 정의역에 들어가면 안 돼. x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는 2가 아닌 실수가 이 분수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x제곱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 부호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죠. 정의역을 정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아닌 실수가 요거에 대한 정의역이 되고
y는 x제곱 더하기 7분의 2x.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분자가 3x네요. x제곱 더하기 7분의 3x라고 하는 이 분수함수의 경우에 분모가 0이 되는가, x제곱 더하기 7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이건 0이 되는 경우가 실수의 범위에서는 없어요. x제곱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7은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얘는 0이 될 수 있는 값이 이 범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요놈에 대한 정의역은 x바 x는 이제는 모든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x바 x는 모든 실수.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정의역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x는 0이 되면 안 돼요. x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고, x는 6이 되면 안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의역에 포함돼야 돼. 근데 0이 되지 않을 경우에, 0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얘는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분수함수는 분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x값의 범위 정의역으로 잡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의역으로 잡히고 시작하는 거야.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많은 분수식들 중에서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의역을 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이런 2차식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건 여기 나와 있는 한 이 정도 수준의 그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끌고 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 72쪽으로 바로 갈게요. 72쪽에 가면 이제 분모 분자가 1차식으로 주어지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분수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고 분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건 이제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미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만 구할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 분수함수에 대한 그래프 연습이 더 심화될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1차식분의 1차식까지만 할 거다. 우리가 다루는 분수함수는 1차식분의 1차식,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이게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마지막 과정이었죠. 중학교 과정에서 과정에서 배웠던 반비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비례. 반비례. 이 단원의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비례와 반비례였어요. 정비례와 반비례.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 반비례가 x하고 y, x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이 반비례라는 게 어떤 거냐면 x가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증가하는 관계, 증가하는 관계. 요게 반비례였어요. 반비례. 반비례가 뭐 이런 거였었죠. x가 1, 2, 3, 4 가요. 응? 근데 여기 있는 y라는 값이 12였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x가 1에서 2로 가면 이게 2배가 된 거잖아. 곱하기 2가 된 거지. 그럼 y는 어떻게 했었어? y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요. 12에다 2분의 1 곱하면 6 되는 거지. 1에서 3이 될 때 여기다 곱하기 3을 한 거잖아. 그러면 12에서 그 다음에 갈 때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가야 돼. 4. 그리고 여기서 4가 곱해진 거니까 4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값이 3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반비례였던 얘기죠.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관계. 이게 이제 반비례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반비례 관계로 형성되는 저 x하고 y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 반비례에 대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x하고 y를 곱하면 다 12예요. 반비례의 특징은 곱이 일정합니다. 반비례는 곱이 일정한 관계. x하고 y를 곱하잖아. x하고 y를 곱하면 어떤 일정한 값 k가 되는 관계. 이게 반비례였습니다. 반비례. 응? x하고 y 곱하면 12 맞잖아. 1하고 12, 2하고 6, 3하고 4, 4하고 3 곱하면 다 12가 되는 숫자들인 거야. 저렇게 곱해서 어떤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반비례로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곱이 일정한 관계야. 곱이 일정한 관계. 자, 봐라. x 곱하기 y가 k야.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표현하려면 y는 이라고 써야 되지. y는 이라고 써야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y에서 k라는 값은 0은 아니에요. k는 0은 아닙니다. k는 0이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x하고 y는 내가 y는으로 바꾸기 전에 곱해서 k가 되는데 k가 0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x는 0이 될 수 없고요.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지?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곱하면 무조건 0 되잖아.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돼.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어진 식에서 y는 x분의 k라고 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요 분수식 형태의 유리식 형태의 이 함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잡을 겁니다.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분수함수의 기본형.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잡는 것들은 그 그래프의 특징을 찝을 수 있는 그래프의 가장 일반적인 가장 특징을 찝어낼 수 있는 형태를 기본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y는 mx 1차 함수, y는 ax의 제곱. 우리가 제일 처음에 1차 함수 시작할 때도 y는 mx, y는 ax 얘를 갖고 시작을 했고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분수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을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자 함수니까 정의역을 고민해야 돼.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0은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분자에 쓰는 k는 0이 아니거든요. k가 0이 아니면 x하고 y가 곱했을 때 xy를 곱했을 때 절대로 x나 y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놈의 정의역 x값의 범위는 x는 0이 아닌 실수여야 합니다. 정의역은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됩니다.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은 작아지죠. x가 작아짐에 따라 y값은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될 텐데 자, 이런 정의역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될 수 없는 y값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이 되죠.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x가 어떤 값을 갖고 y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사실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얘는 y 곱하기 x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x 곱하기 y라고 써도 되고 곱하기는 자리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 x하고 y를 곱했는데 얘가 어떤 상수 k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0이 안 되고 y도 0이 안 된다? 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y값의 범위 선택받지 못하는 y값은요 y는 0이 될 수 없어요. y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됩니다. 치역이 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만들어낼 텐데 x 곱하기 y가 12? 저거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y는 x분의 1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x는 12 x분의 12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기다 몇 개의 점을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x가 1이면 y가 12가 돼요. 1,12 1,12 x가 2가 되면 y는 6이 돼야 되죠. 2,6 3이 되면 4가 될 거고 4가 되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x가 6이 되면 여기 3, 4, 1 여기 한 6쯤 오면 x가 6이 되면 얘는 2가 돼야 되죠. 2 x가 6이 되면 y는 2가 돼야 돼. 2. 그 다음에 12가 되면 1이 될 거고 이 점들이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사이사이에 있는 값까지 생각해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응?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요. 내가 지금 양수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0만 아니면 돼. 0만.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뭐 여기 3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얘가 쭉 연결이 되면 그래프가 여기 하나 더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곱해서 이게 시작이 x 곱하기 y가 12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x가 양수면 y가 양수여야 돼. 왜? 양수 곱하기 양수여야지 12가 되죠. 1일 때 12, 2일 때 6, 3일 때 4, 4일 때 3 이렇게 쭉 해서 연결되는 이 값들하고 반대쪽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6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하고 y가 둘 다 양수거나 음수여야 돼.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의 모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걸 보면 이 자리에 오는 k 값이 양수일 때 k가 양수잖아. 그러면 x하고 y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그 값들의 있는 위치 자체가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지?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오는 건 1, 4분면하고 3, 4분면은 x, y의 부호가 같잖아. 1, 4분면은 x, y가 모두 양수 3, 4분면은 x, y가 모두 음수. 그래서 이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만 쭉 나열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값이 x, y가 들어가면 이 점에 원점 대칭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는 값이 이 반대쪽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1, 4분면에 있는 점과 3, 4분면에 있는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1, 4분면, 3, 4분면에 둘 다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직각쌍곡선, 곡선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거거든. 선생님, 점근선은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자, 이런 거죠. x가 0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잖아. x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y는 x분의 12라고 하는 걸 계속 예로 들면 x라는 값이 1일 때 y가 12가 됐어요. 그럼 x가 0.1이 되면 y는 120이 돼요. 그잖아. 둘이 곱해서 12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xy 곱해서 12여야 돼. 0.1 x가 0.1이면 y는 120이 돼야 곱하면 12가 되고요. x가 0.01 0에 더 가까워진 거지? 그럼 얘는 1200이 돼요. 야, 이게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는 건데 x가 1일 때 12 한 이 정도 있었다라고 칩시다. 1일 때 얘가 12였어요. 응? 근데 x가 0.1이면 얘가 120이 되는 거야. 0.1일 때 얘가 120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근데 얘가요, 지금 내가 상당히 y 값들을 작게 잡아준 거잖아. 원래 여기가 1이면 10이면 저기 위에 있지. 120이면 저기 더 위에 있고. 무슨 얘기냐면 x 값이 이렇게 점점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0은 될 수 없고 0에 가까워질수록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아주 기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요. 응? 엄청나게 위로 올라간다고. 얘네들은요 이게 x축하고 y축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한없이 올라가.
반대로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겠지. 지금 내가 x를 줄여봤잖아. 그랬더니 y 값이 10배씩 커지지. x가 10분의 1이 되면 y는 10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점점점점 뭐 x축에 가까워져. 이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지면 여기 쫙 올라간다고.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x는 0이 될 수는 없잖아. 0.01, 0.001, 0.001, 0.0000001 하면 y는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으나 0에 가까워지면서 얘가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자 12,1, 120,0.1, 1200,0.01 지금 x값이 이렇게 커져. x값이 10배가 돼. 10배가 돼. 그래도 y값은 어떻게 돼? 10분의 1, 100분의 1 되잖아. 야, 이게 실제로 말이 쉬워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내가 여기를 1로 잡았다고 쳐봐. 그러면 그 다음에 0.1이면요. 여기 10분의 1이니까 0.1은 한 이쯤에 있어야 돼요. 0.01은 더 아래쪽에 있겠지. 0.001은 더 밑에 있겠지. 하지만 얘가 x축하고 만나면 안 돼. 왜냐면 y도 0이 될 수 없거든. x도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x가 0에 가까운가 0.0000001이 될 수 있어. 그러면 y 값이 엄청 커져. 반대로 y 값이 엄청 커지면 x 값이 엄청 커지면 y 값이 엄청 작아지겠죠.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 값을 가질 수는 없으나 점점 어느 선인가에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 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점근선이라 불러.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저 근자가 점점 가까울 근자거든. 가깝다 근자 뭐 이런 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근선은요, 그 그래프가요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특히 분수함수처럼 저렇게 될 수 없는 값이 하나 존재하게 되면 그 될 수 없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일 때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두 개를 다 지나니까요. 1,3 곱하면 3,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곱해도 3. 이 곱이 일정한 관계가 반비례. 그 반비례를 갖다 y는 x분의 k라고 쓴 게 바로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된 거야. 이 분수함수에서 분자에 있는 값이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그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2사분면이나 4사분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 얘는요, 이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이라는 걸 가져요. 일단 x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x는 0, 이게 y축이거든. x는 0이라고 하는 요 식이 나타내는 식이 y축이야.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0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x가 0에 가까워지죠. 될 수는 없으나 가까워지는 선, 이게 x는 0.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0이 될 수는 없으나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이라 부른다. 점근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점근선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수함수에 대하여 정의역과 치역을 잡을 때 요 되지 못했던 값들 있지. x는 0, y는 0. x는 0이 될 수 없고 y는 0이 될 수 없어. 요 두 개의 값이 바로 점근선이 될 거다. x는 0은 y축을 의미합니다. y는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0. y축 위에 있는 모든 좌표는 x좌표가 0. x는 0, y는 0. 저 식이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y축과 x축이 된다. 자, 다시 우리 지금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분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식의 형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요 분수함수는 첫 번째,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얘네들은 x 곱하기 y가 k라는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k가 양수일 때 요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린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진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라는 걸 갖는데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다. 우리는 y축을 x는 0, x축을 y는 0이라고 쓰고 x는 0과 y는 0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직선에 점점 가까워진다. 점근선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점근선이다.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K값이 음수면 K가 음수야? K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K가 음수가 되면 K가 음수가 되면 얘네들은 X하고 Y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라는 이런 분수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여기서는 K에 해당하는 값이 K가 마이너스 6인 거야. K가 마이너스 6 음수인 거지. 저게 얘네들이요. 그러면 X를 좌변에 곱해주면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6, X가 2면 Y는 마이너스 3,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6이면 Y는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지나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6, X가 마이너스 2면 Y는 3, 마이너스 3이면 2, 마이너스 6이면 1 이런 점들을 지나요. 1,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 얘들은 전부 다 2, 4분면의 점이고 마이너스 1, 6 여기가 4, 4분면의 점이고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1은 전부 다 2, 4분면의 점이야. 이런 거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저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들어내야 돼. 이 윗줄에 있는 건 1, 2, 3, 6 뭐 이런 점들을 지났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6, 2일 때 마이너스 3, 3일 때 마이너스 2 뭐 이거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점들을 지나야 되니까 요 점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면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사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이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거든. 맞잖아. 요 점들이요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6은 원점 대칭인 점이야. 둘 다 부호를 바꿨잖아. 1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6은 1로 마이너스 1일 때 6을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지나고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점에 대해서 또 원점에 대한 대칭인 점을 지나서 요 그래프가 2, 4분면에 그래프가 또 하나가 얘랑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지는 거야. K가 음수일 때는 K 값이 음수일 때는 얘가 2,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점근선은 똑같아요. X축하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딱 정리하면 정의역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공역, 치역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0이 아닌 실수, X는 0이 아닌 실수, 정의역, 공역, 치역이죠. 미안합니다.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실수, 치역이 Y는 0이 아닌 실수.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서는 XY가 K다 라고 썼을 때 K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K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얘네들이 X는 0이 되지 못하고 Y는 0이 되지 못해서 그 되지 못한 그놈들을 묶어서 점근선을 만든다. X는 0이 되지 않는다. X는 0.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Y는 0이 될 수 없다. Y는 0이 아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K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두 개를 그리게 되는데 K가 양수면 1, 4, 1, 3, 1, 3 K가 음수면 2, 4 2, 4분면,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게 유리함수의 시작인 거야. 72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상수 K값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K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 K가 음수면 빨간색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때 이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우린 점근선이라 하는데 이 점근선은요 정의역과 치역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 치역은 Y가 0이 아닌 실수인데 K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려지는 사분면이 결정이 되고 점근선이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 치역에서 Y가 0이 될 수 없었잖아. 그 다음에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y는 0과 x는 0, x는 0과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분수함수에서 엄청나게 쓰여요. 이 분수함수가 아주 특별한 대칭성을 몇 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 대칭성에 대한 설명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요 가장 기본적인 식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프 4개만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37번에 y는 x분의 2, 이 그래프 그리래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k 값이 2, 요 분자에 오는 값이 2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x가 1일 때 2라는 점을 지납니다. 이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지나는 한 점. 38번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자, 이놈도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y축과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얘네들은 k 값이 음수예요. k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리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남지. 39번은 y는 2x분의 1, 요때 k 값은요 2분의 1이라고 보셔야 돼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 k 값인 거야. x분의 2분의 1을 갖다가 x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식을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x 빼고 나머지는 다 요거 빼고 요 2분의 1이 k 값이 되는 거야. k 양수잖아. 그러면 37번하고 그래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점으로부터 약간 멀어질 거야. x가 1일 때 2분의 1을 지납니다. x가 1일 때 2분의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40번의 경우에 y는 마이너스 3x분의 1, 요거의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2, 4분면하고 4,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지나는 점 하나 정도만 찍어줬어요. 그래프 그리는 건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오늘 이 수업의 목표는 유리함수가 뭐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특징, 이런 것들만 여기 나와 있는 72쪽의 이야기로 읽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